표현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래쪽 가면 울어버렴 목 놓아 우러나버렴 오랑캐꽃이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별은 가을 하늘에서 서러운 눈을 씻어 맑게 다스리고 세 번째 여기 있는 산은요 사람이랑 같이 놀자고요. 기슭을 끌고 마을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창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놀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놀아줘라는 혹시 그 밴드도 있어요? 가수들 있어요? 아, 여러분 아세요? 이름 참 재밌게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 중에 뭐 카레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아, 맞구나. 제가 들어본 노래가. 그래서, 어떻게 카레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노래를 했는데요. 노래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산이요. 마치 우리 사람들이랑 친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놀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 되는 것 의인법입니다. 다음에 화류법은요. 아래쪽 가시면 여러분, 네 번째 줄. 이게 제일 유명한 화류법이거든요.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산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맥의 형성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그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여러분 그 꽃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서 꽃이 한 하룻밤 정도 지나가면 피는 과정을 2, 3초 만에 꽃이 쫙 피는 광경들을 보여줬다면 산맥도 여러분 그렇게 초고속 광경으로 해서 한 1억 년 정도 카메라를 이제 만들어 놨다면 그걸 가지고 산맥이 마치 바다를 향해서 쫙쫙쫙 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을 아주 힘차게 역동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이제 화류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라는 자체 이육사의 화류법인데 여기 광야에 나와 있는 화류법 정말 중요하니까 알아두시죠. 자 오른쪽 갑니다. 대유법 나와요. 자 대유법은요 동그라미 1번이 제유법이죠. 한 부분으로라고 해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했을 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환유법은요 속성. 자 속성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자, 속성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연상작용이나 속성을 가지고 표현하면 환유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도 쉽게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해둬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분께 쉬운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요. 일부분이 있어요. 자,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를 대표했을 때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었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이때 밥이라고 하는 것은 국과 반찬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의 일부를 말하죠. 그래서 아침에 빵을 먹어놓고서도 아침에 먹었어요? 아침에 밥 먹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먹을 것을 가지고서 의미했을 때 우리가 밥 먹었나요?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빵이라고 하죠. 그래서 빵이나 밥 같은 것은 모든 음식물의 일부를 가지고서 음식물을 표현했을 때 말을 합니다. 옛날에 로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그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 빵 없으면 비스킷 구워 먹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목 잘렸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는 빵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요. 제유법을 쓴 건데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날이면 날마다 보석으로 치장하고 국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말이에요. 수사법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빵이란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몰랐죠. 그래서 자 남의 그 상황을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진짜로 그렇게 했었다는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빵 또는 밥이라는 것은 모든 먹는 것 음식물의 일부를 말합니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했을 때 제유법이에요. 다음에 이제 환유법 봅니다. 표현하는 대상과 관련되는 사물이나 속성. 그러니까 이건 연상작용이거든요. 자 이제 환유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연상하라고 해봐야지 흰색, 흰옷 이러면 어느 나라가 연상이 돼요? 한국, 중국, 일본 중에요. 중국이 연상이 돼요? 자, 정말 의외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연상이 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분은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내 마음이거든요. 연상하는 것은. 자, 근데 대부분 동양 삼국 중에서 흰옷 입은 민족 딱 그러면 우리 왜 옛날부터 왜 백이민족이란 말 참 많이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흰옷이라고 하면 이거 바로 이제 한국 우리 민족을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흰옷 입은 소녀의 불멸의 순수라고 하면 이때 흰옷 같은 게 부분이 아니라 연상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환요법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좀 너무 어려운 비유를 여러분한테 물어봤나 봐요. 조금 더 쉬운 거 물어볼게요. 스타벅스 커피, 뭐 루이비통 핸드백, 뭐 그리고 나서 저기 자신의 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러운 생활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뭘 연상하냐면 된장녀 이렇게 연상한다면서요. 왜 사람들은 다 기분 나빠요. 무슨 안 좋은 무슨 사건 일하면 무조건 다 여자한테만 가지고 시청녀, 된장녀, 개똥녀부터 시작해서 무슨 녀는 진짜 많은데 무슨 남은 별로 없다. 무슨 남은요 찾아봤자 초식남 뭐 이런 것밖에 없다. 나 기분 나빠요. 자, 왜 여자들한테만 이렇게 댓글을 거는 건데요. 자, 근데 실제로 왜 자신의 그 가치관이나 또는 머릿속에 뭔가를 인격이나 뭐 이런 것을 쌓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외모나 치장하면서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것만을 바라는 이런 소위 일부의 여성들에게 된장녀라고 하는데요. 된장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명 된장남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서구 물질 문명에 경도된 이런 의식들인데요. 그것과 관계 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아래쪽을 보세요. 장정일의 하숙이라는 시입니다. 자, 녀석의 하숙방 벽에는 리바이스 청바지, 그 다음에 서랍 안에는 플레이보이, 그 다음에 방 모서리에는 파이오니아 앰프. 그러니까 서구의 물질 문명이란 자체면 무조건 다 좋은 걸로 생각하고서 거기다 이렇게 모셔놓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명 여러분 이것도요, 그 된장남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서구 물질 문명에 경도된 의식, 기울어져 가지고요. 그런 것이면 무조건 이제 그 평가 자체를요, 아주 높은 평가의 수준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환요법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8페이지 가시면 소가로 11번에 언어유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유희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쓰세요. 거기다가 말장난. 평소에 여러분 말장난 잘못했다가 그 주위의 온도를 막 1도씩 내려가게 해서 환경운동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뭐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북극이냐? 펭귄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장난은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동음 이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커튼 좀 치고 와라고 하면 커튼한테 다가가서 커튼을 막 때리는 거예요. 쳤다 왜 막 이러면서. 자, 이런 게 바로 말장난인데요. 실제로 이제 문학에 보면 그런 말장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가십시다. 자, 치정 같은 정치. 치정이란 말을 뒤집어 보세요. 정치. 그래서 현금이 실현할 때 여러분 실현하면 현실. 자, 실현이란 말 뒤집으면 현실이죠. 일부러 이렇게 말장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아래쪽 가면 그 춘향전에 보면 이도령이요. 이제 춘향이가 옥에서 이제 갇혀 있는데 이제 신문을 하게 되죠. 자신의 신분은 숨긴 상태에서 야, 너 왜 끌려왔느냐라고 하니까 춘향이가 이부를 삼겼네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이부 삼겨 네가 열려냐 막 이랬더니 춘향이가 얘기하죠. 두이자가 아니고 우얀니자 이도령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유희라는 말은요. 나중에는 다른 데서 봐서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말장난하는 거 나오면 언어유희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갑니다. 29페이지 소가로 1번 과장법. 자, 과장법. 사물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뻥치는 거. 그러면 눈물의 홍수 눈이 10리나 들어갔다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정도는요. 우리 뻥치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공무원 되시면 첫 번째 달 월급 받으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생각보다 월급이 작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두 번째 월급 되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완전 월급 쥐꼬리만 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뻥이에요. 아셨죠? 무슨 쥐꼬리가 그렇게 여러분 깁니까? 그래서 실제로요. 쥐꼬리만 월급이라고 대부분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아직 공무원 합격하지 않았으니까 합격만 시켜주면 쥐꼬리가 아니라 뭐 쥐 꼬리 부분에 3분의 1만 줘도요. 지금 현재 합격만 시켜주면 우리는 고맙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 월급 받게 되면 또 그때는 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 일단 충분히 여러분 공무원 되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도 잘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보장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보너스 나오죠. 체력 단련비 나오죠. 식비 지급받죠. 출장 가면 출장비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 그 해외 연수 있잖아요.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요. 해외 관광도 보내줘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자, 그래서 나중에 쥐꼬리만 월급 봉투 이러지 마시고요. 자, 과장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법은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고요. 열거법은 비슷한 걸 늘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순이면 반복인데요. 순이, 영이, 철수, 뭐 영수는 열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똑같은 거는 반복,
비슷한 것은 열거예요. 점증법. 점점 강하게 높게 크게 깊게 고조시키는 건데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이 있죠. 자, 수신 몸을 다스리고 제가 집안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평정하고. 자, 그래서 이런 거 정도가 바로 여러분 점증법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뒤쪽으로 오세요. 30페이지 가시면 억양법이 있습니다. 자, 억양법. 처음에 추올리다가 나중에 낮추는 거. 그러니까 칭찬 플러스 비난. 또는 처음에 낮추었다가 나중에 추올리는 것. 비난 플러스 칭찬. 억양법. 자, 여러분 혹시요. 억양법을 쓴다면 어느 쪽이 기분이 덜 나쁠까요? 칭찬, 비난이 기분이 덜 나쁠까? 비난, 칭찬이 기분이 덜 나쁠까? 칭찬, 비난이 기분이 덜 나쁠까요? 오, 비난, 칭찬이요? 들어보실래요? 진짜 들어보실래요? 야, 너 얼굴은 예쁜데 새대가리야. 기분 나쁘죠?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 넌 새대가리인데 얼굴은 예뻐. 내용은 똑같은데 여러분 어떤 것은 기분이 좀 아주 덜 나빠요. 뭐 마치 칭찬처럼 들리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되게 뒤쪽에 나오는 걸 더 강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사실은 둘 다 얘기를 했는데 둘 다 꼭 얘기한다면 비난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칭찬하는 게 훨씬 낫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억양법이란 자체 여기 보면 나오죠. 자, 너는 얼굴은 곱지만 속이 얕다. 너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위풍이 있다나 언변이 없고 의사 부족하니 라고 하는 건 억양법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법 나옵니다. 소가를 본 도치법이죠.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처음에 다 할 줄 안 그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인가란 말이 제일 뒤로 가야죠. 원래 문장으로 하자면.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어순 자체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어법과 생략, 이제 열거법이란 것을 드디어 여러분이랑 저랑 공부하실 텐데 여러분 왜 이렇게 또 아침부터 또 우울해져 있어요? 분명히 어제 제일 마지막에 내 수업하고 보냈는데, 분명히 기분 좋게 잘 지내시라고 말하고 보냈는데, 오후에 집에 가서 집안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네, 대답도 안 해, 이제. 대답 안 하는 거 당연한 줄 알아. 선생님 뭐 물어보면, 내가 오늘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답 한 번이라도